안녕하세요. 캐나다 유목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500여일간 로드트립을 하면서 저의 집과도 마찬가지였던 저의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 차는 2012년식 Ford Transit Connect라는 모델이고요. 캐나다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 배달할 때 사용하는 아주 흔히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의 최대 장점은 2000cc 엔진으로 기름을 매우 적게 먹는다는 점, 그리고 차체가 높은 편이라 보통 미니밴보다 공간 활용이 더 용이하다는 점. 하지만 차체가 또 너무 높은 건 아니라 저희 집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다 정도가 되겠네요. 단점은 엔진 출력이 좀 낮아서 한 번씩 가파른 언덕 올라갈 때마다 애를 좀 먹는다는 점,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럼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2V 차량용 냉장고입니다. 제가 여행 다니면서 돈 아끼느라 대부분 차 안에서 끼니를 해결했는데요. 그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아이입니다. 지난 500여일간 매일매일 켜놨음에도 불구하고 고장 한 번 안 났을 만큼 내구성이 정말 뛰어나고요. 성능 또한 깔 게 하나 없는, 온도도 영하까지 내려가게 세팅을 해놓을 수 있어서 냉동고로도 쓸 수 있고요. 근데 냉장, 냉동칸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 냉장고로 쓰던지 냉동고로 쓰던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 환풍기가 달려 있습니다. 냉장고가 아무리 좋아봤자 이 환풍기가 없으면 차 안에서 요리해 먹는 건 거의 불가능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뭐 간단히 사발면이나 커피 물 끓이는 정도야 괜찮겠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한다면 하다못해 봉지라면조차도 끓여 먹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차 안이 금방 더워지는 것도 문제지만 차 안이 수증기로 가득 차버리기 때문에 창문에 김이 서리는 건 차치하더라도 차 실내가 계속 습한 공기에 노출돼 버리면 녹이 쓴다든지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풍기는 정말로 캠핑카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수품입니다. 거기다가 이 버튼을 눌러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을 바꾸면 선풍기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더운 날이어도 그늘 밑에 차 세워놓고 선풍기 모드로 틀어놓으면 마치 여기 차 안이 무릉도원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부분 지역이 공기가 습하지가 않아 에어컨 없이 이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싱크대와 수도꼭지도 마련되어 있어서 설거지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보일러가 없어서 온수는 못 쓴다는 점, 그리고 청수통이 작아서 물을 수시로 채워 넣어야 하고 오수통은 그거보다 더 작아서 수시로 비워줘야 한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이 생활 공간으로 가려면 이 암막 커튼을 옆으로 젖히고 운전석에서 기어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요. 제가 체구가 큰 편이 아니라 뭐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량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혹시나 닥칠 위험에서 뭐 누가 차 문을 따고 침입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위험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벗어날 수가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에게는 그런 위험은 없었고요. 그리고 뒷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 사람이 들어있다는 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스텔스 차박을 해야 하는 경우에 더더욱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점. 이번에는 차 뒤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접이식 캠핑용 의자고요. 이게 가볍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아주 마음에 드는 놈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캠핑용 의자는 불편해서 앉아있기가 싫은데 얘는 편안함까지 갖춘 아주 괜찮은 물건이고요. 이거는 저의 랩탑이라든지 촬영 도구라든지 하는 것들의 충전을 담당하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영상 편집하러 도서관에 갈 때마다 들고 와서 충전을 시켜줬고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1시간이면 완충이 되는데 아쉽게도 이놈은 5시간이나 걸리네요. 그리고 제가 침대로 사용했던 이 에어 매트리스, 요 놈도 참 물건입니다. 사실 이게 좀 오래 쓰다 보니까 바람이 좀 아주 천천히 새긴 하는데 한번 빵빵하게 채워 넣으면 한 일주일 자고 나면은 다 새 나갈 정도? 근데 내부가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다 빠져나간 상태라도 엄청 편안합니다. 아니 솔직히 바람이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가 좀 더 푹신푹신한 게 더 편하다고 느껴질 정도? 전 이거 아마존에서 2년 전에 한 150불 주고 샀는데 보니까 코스트코에서 택가리한 똑같은 제품을 100불에 팔고 있더라고요. 한 번씩 세일하면 80불에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전 여기다가 주로 제 옷들이라든지 샤워 도구라든지 공구라든지 하는 것들을 보관했었고요. 맨 위에는 주방용품들 보관하는 데 썼습니다. 차 뒷문에는 접이식 선반이 달려 있어서 이거를 펴놓고 요리를 한다던가 식사를 한다던가 할 수 있고요. 이 손잡이를 당기면 안에는 수납 공간, 위에는 또 하나의 선반이 나와서 요리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줄은 제가 한 번씩 체육관 샤워장에서 샤워할 때마다 속옷도 같이 손빨래를 한 적이 종종 있는데요. 그때마다 빨래 걸어 놓는 용도로 썼고요. 제가 생활하는 공간 밑에는 비밀 공간이 있는데요. 짜잔! 이곳은 저의 접이식 전기 자전거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 공간에다가 자전거를 넣어야겠다 하고 이 자전거를 산 게 아닌데 마침 저한테 있던 자전거가 이 공간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라 운 좋게 얻어 걸렸네요.
여행 초반에는 여기에 자전거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지도 못해서 제 생활공간 안에다가 쑤셔넣고 다니느라 엄청 불편했었는데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이번에는 운전석 쪽 옆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청수통, 오수통을 보관하는 공간이 있고요. 청수통은 약 18리터, 오수통은 한 7, 8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작은 사이즈입니다. 물을 수시로 채우고 비우기가 귀찮아서, 아니 귀찮은 것도 귀찮은 건데 이런 물통에다가 물을 채울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을 아껴 쓰게 되었네요. 그래도 그나마 캐나다는 물값이 싸서 뭐 월마트 같은 데서 4리터짜리 몇 통 사다가 채워 넣어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데 미국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물은 이 펌프를 통해서 수도꼭지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제 차의 전력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냉장고, 환풍기, 물펌프, 실내 전등 등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12.8V의 100A짜리 라이포 배터리고요. 한국말로 하면 인산철 배터리가 되겠네요. 완충 상태 시 한 3일 정도 쓸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해주고요. 그러면 이놈은 충전을 어떻게 하느냐? 앞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에서 선을 따다가 충전을 하는 알터네이터 충전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냥 선만 연결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물론 되긴 하는데 자동차 배터리하고 이 인산철 배터리하고 충전 전압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뭐 잠깐 한 번씩 충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저처럼 장기로 쓸 경우에는 이 전압을 알맞게 바꿔주는 DC to DC 충전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놈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충전 방식이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태양광 충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알터네이터 충전 방식은 차가 시동이 걸려 있어야지만 충전이 되기 때문에 어디 좋은 데 가서 며칠 눌러 앉아 있고 싶으면 이 태양광 충전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태양광 패널은 사이즈가 작아서 알터네이터 충전 방식에 비해 충전 속도가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 뭐 그냥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차 앞좌석을 밀면 나오는 공간에는 접이식 탁자가 있고요. 요건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았네요. 그래도 한 번씩 꼭 필요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요긴하게 썼다는 점. 이번에는 조수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캐나다에서 로드트립 다니려면 정말 필수인 카약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호수가 엄청 많은 나라이다 보니까 이 나라를 제대로 즐기려면 카약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입니다. 저에게 카약과 전기자전거 둘 중 하나만 가지고 다니라고 하면은 전 주저없이 카약을 고를 거라는 점. 그리고 이 밑에는 제가 혹시나 해서 샀지만 제발 안 쓰기만을 바란 물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간이 변기가 되겠고요. 이걸 야외에서 쓸 수는 없겠고, 그렇다고 이 좁은 차 안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제 에어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는 이 플랫폼이 슬라이딩 방식이라 에어 매트리스 치우고 플랫폼 쭉 밀어 넣으면 공간이 나오긴 합니다. 자전거를 포함해서 뭐 이것저것 치워야 하는 귀차니즘이 동반되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까지 절박한 상황은 다행히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싶다 할 때 창문에다가 설치해 놓을 수 있는 모기장이고요.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캠핑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